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흥미로운 분석 한번 시작해 보시죠. 최근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인데요.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올랐죠?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막 시장이 열광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곧 있을 3분기 실적 발표, 이게 11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오히려 큰 실망감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팔란티어의 저력이 뭔지, 또 최근 주가 급등 배경은 뭐고, 그리고 왜 이런 좀 우려 섞인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지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AI를 향한 시장의 기대는 정말 대단하고요. 팔란티어는 그 기대감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업 중 하나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주가의 이런 폭발적인 상승 에너지랑 그 이면에 있는 과연 이 가치가 맞는 건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네네, 오늘 이 복잡한 상황을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팔란티어가 어떻게 지금 위치까지 왔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2023년 초부터 주가가 무려 2,780%나 급등했다고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4천억 달러 이상 늘어났고, 어마어마하죠? 네, 10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미국 증시에서 20번째로 큰 상장 기업이다. 뭐 이렇게까지 됐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도약이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는 역시 AI 기술이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팔란티어의 핵심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지속 가능한 해자, 이른바 Sustainable Moat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다른 기업들이 함부로 넘보기 힘든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아, 해자요. 성주의에 파놓는 그거요. 네, 그렇죠.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죠. 특히 이 분야에서 팔란티어만큼의 어떤 규모나 기술력을 갖춘 직접적인 경쟁자가 좀 드물다는 거. 이게 강점으로 꼽힙니다. 그 경쟁 우위의 핵심에 두 가지 주요 사업 플랫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고단 플랫폼이에요. 이건 주로 정부기관, 특히 이제 미국 정부나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머신러닝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입니다. 아, 고담 정부 쪽이군요. 네, 단순히 데이터 모으고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 아주 복잡한 군사작전 계획을 세운다거나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감독하는 이런 고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보통 이게 4년에서 5년 이런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만들고 또 꾸준히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해왔어요. 야, 4, 5년 단위 장기 계약이면 정말 안정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회사가 지속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 안정적인 정부 계약 덕분이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플랫폼입니다. 이런 이제 기업 고객들을 위한 사스 플랫폼인데요. 기업들이 가진 그 방대한 내부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해서 예를 들면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최적화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생산 공정을 자동화한다던가 이런 실질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는 구독 기반 서비스죠. 아, 파운드리는 기업용. 네, 요즘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 서두르면서 데이터 활용이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의 성장 잠재력도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시장은 고다음 기업 시장은 파운드리. 양쪽 모두에서 AI 기술로 뭔가 독특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실제로 실적도 좋았다고요? 네, 꽤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줬어요. 지난 4분기 중에서 3분기에서 시장의 주당 순이익 EPS 예측치를 두 자릿수 비율로 넘어섰거든요. 와, EPS를 두 자릿수로 넘겼다? 네, 참고로 EPS는 기업이 번 수익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이라서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 지표 중 하나죠. 이런 구체적인 실적 호조가 팔란티어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시각을 더 강하게 만든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그냥 흥미로운 신기술이다. 이걸 넘어서 실제 비즈니스 가치랑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기술력도 있고 성장성도 보이고 실적까지 좋고 이렇게 보면 정말 탄탄해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11월 3일 실적 발표 앞두고 실망 가능성이 나온다는 걸까요? 여기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 중요한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역사적 패턴이요? 어떤 패턴 말씀이신가요? 지난 한 30년 동안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등장할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초기에는 버블을 겪었습니다. 90년대 후반 닷컴 버블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생명공학이나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들이 있었죠. 아, 닷컴 버블. 네네. 이런 버블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투자자들이 해당 신기술의 실제 상용화 속도나 아니면 초기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효용 가치, 이걸 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기대가 너무 앞서간다는 거죠? 그렇죠. 미래를 바꿀 기술이다 이러면서 막 열광하는데 그 기술이 실제로 우리 삶이나 산업에 깊숙이 뿌리 내려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까지는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 또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부풀려진 기대가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면서 버블이 꺼지고 그 기술 분야를 이끌던 소위 선도 기업들 주가는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AI 분야, 특히 팔란티어를 둘러싼 이 뜨거운 열기도 과거 기술 버블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런 우려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현재 AI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 어떤 기술 혁신 때보다도 어쩌면 더 뜨거울 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과거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물론 팔런티어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의 장기 계약이나 안정적인 기업 구동 모델이 갑작스러운 매출 급락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상대적으로 견고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주가 하락까지 막아준다는 보장은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랑 주식 시장에서의 평가는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면 주가는 얼마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문제, 즉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문제로 이어집니다.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 수준이 문제다.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요? 이게 정말 핵심적인 두단 무인으로 지적되는데요. 잠깐 과거 닷컴 버블 시대로 한번 가보죠. 버블 붕괴 직전에 당시 시장을 주름잡던 시스코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PS 레이시오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수치가 대략 30배에서 40배 수준이었습니다. PS 비율이요?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기업 가치가 매출액 대비 얼마나 높게 평가받는지 보여주는 지표죠. 닷컴 버블 정점의 PS 비율이 30배에서 40배였다. 근데 팔란티오는요? 10월 24일 기준으로 팔란티어의 PS 비율은 무려 136배에 육박했습니다. 136배요. 와, 그게 닷컴 버블 때 최고치보다도 3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높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좀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 팔란티어처럼 이렇게 큰 기업 중에서 PS 비율 30배 이상을 장기간 그것도 지속적으로 유지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136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정당화하려면 앞으로 팔란티어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나 이익 개선을 계속 보여줘야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 계산을 좀 해보면요. 심지어 과거 버블 정점 수준으로 여겨졌던 그 30배에서 40배 PS 비율까지 주가가 그냥 내려온다고만 가정해도 앞으로 수년 동안 매년 4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꾸준히 달성해야 할 정도입니다. 매년 40% 성장을 수년간 지속해야 겨우 과거 버블 정점 수준이 된다고요? 와, 그렇죠. 연 40% 성장도 사실 엄청난 건데 그걸 수년간 지속해야 겨우 과거 버블 정점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현재 팔란티어의 가치 평가는 과거 역사적 기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어쩌면 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분석되는 겁니다. 아, 역사적 패턴, 그리고 이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네요. 여기에 또 다른 우려 요인도 있었다고요? 네, 단기적인 변수도 좀 있었습니다. 이 분석이 이뤄지던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3주 이상 지속되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가 있었죠. 아, 맞다. 그 정부 기능 일부 멈추는 그 셧다운 말씀이시군요. 그게 팔란티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요?
팔란티어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가 바로 정부 계약, 즉 고담 플랫폼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부 기능이 멈추게 되면 새로운 사업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확장하거나 이런 업무 진행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셧다운은 일시적인 문제고 이미 해결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변수가 특히 팔란티어의 핵심 사업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우려를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핵심은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가 거의 완벽함, 즉 퍼펙션을 전제로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팔란티어가 모든 기대를 다 충족시키면서 고속 성장을 쭉 이어갈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주가에 이미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완벽함을 전제로 한다. 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완벽한 기업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기 어렵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고 경쟁 환경이 변하거나 혹은 거시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해서 성장세가 잠시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변수는 항상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시장이 팔란티어에 거는 기대치는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흠결이나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망치만 나와도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기대가 너무 높아서 작은 실망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시장의 하늘 높은 기대치와 실제 기업이 운영되는 복잡한 현실 사이 간극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간극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고담과 파운드리라는 강력한 AI 플랫폼으로 정부와 기업 시장 양쪽에서 독보적인 기술력,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플레이어인 건 분명하다. 안정적인 계약 구조, 인상적인 실적 성장도 보여줬고요. 네, 강점은 분명하죠. 하지만 동시에 현재 주식 가치 평가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에 와 있다. 여기에 과거 기술 버블의 역사적 패턴이나 연방 정도 셧다운 같은 단기적 위험 요인까지 더해져서 과연 현재 이 높은 주가 수준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분석이 현재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팔란티어라는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 전망만 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움직임의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심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과거 비슷한 기술혁신 시기에는 어떤 패턴이 나타났었는가? 그리고 PS 비율 같은 구체적인 가치평가 지표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이런 좀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기술만 볼 게 아니라 시장 심리, 역사, 지표를 다 봐야 한다. 맞습니다. 이번 분석은 AI라는 이 거대한 테마를 둘러싼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주가가 폭등하는 자산을 평가할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 재무적 맥락 속에서 현재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잠재력과 시장의 평가는 때로는 일치하지만 때로는 크게 어긋날 수도 있다는 점, 이걸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현명한 접근일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팔란티어에 대한 이 심층적인 분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팔란티어가 가진 뛰어난 기술력과 독보적인 시장 지위라는 아주 강력한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역사적 고점에 달한 주가 밸류에이션 그리고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라는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딱 그 긴장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과거 기술 버블이 우리에게 남긴 역사적 교훈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극단적인 가치평가 지표들을 고려할 때 현재 AI 시장 전반, 그리고 그 안에 팔란티어 같은 핵심 기업들이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좀 과열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이네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신호나 지표의 변화에 주목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팔란티아와 AI 산업 전반의 전개를 계속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켜보신다면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